못했지만은 은메달로도 충분히 잘했죠. 뭐 이미 이상화 선수는 스피드 스케이팅 전설인데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증명했고요. 특히 어제 경기에서 이 금메달을 딴 고다이라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이상화 선수에게 다가가서 끌어안으면서 위로하는 모습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고다이라가 이상화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어떻게요? 한국말로 잘했어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네, 한국말로 잘했어 라고. 네.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는 뭐 10년 넘게 각종 국제대회에서 함께 경쟁하면서 동시에 우정을 나눈 사이인데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는 너무 라이벌 관계만 부각이 됐기 때문에 조금 껄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은 원래부터는 그전부터 국경을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뭐 자기 나라에 초대를 해서 여행도 시켜준 적도 있다 그래요. 이상화 선수 경기 후에 이 고다이라를 리스펙트한다, 존경한다 뜻이죠. 고다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 선수를 격려할 줄 아는 선수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멋진 경쟁,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진 우정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뭉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뭉클했는데요. 근데 이상화 선수가 앞으로 사실 이번 올림픽 이후에 은퇴할 거라고 알았는데 1, 2년 정도는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상화 선수가 4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500m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을 때 진지하게 은퇴를 본진을 시작합니다. 워낙 훈련 과정이 힘들기도 했고 무엇보다 고질적인 부상이 있다 보니까 이 경기를 소화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4년 더 뛰기로 한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둔 겁니다. 사실 지난 4년간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특히 계속 부상이 이상화 선수를 괴롭히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상화 선수가 이번 평창올림픽을 마치고는 바로 은퇴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화 선수 오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한 것은 없지만은 당장 은퇴하지는 않을 거다, 1, 2년은 더 뛰고 싶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비록 놓쳤지만은 이 은메달이라는 결과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올림픽이라는 이 중압감, 부담감을 털고 행복한 마음으로 앞으로 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상화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이 오늘 스웨덴도 깨버렸네요. 동동 선수의 선두에 나섰습니다. 우리 선수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이 컬링 대표팀이 지금 포트엔진 중이던 세계 랭킹 5위 스웨덴까지 잡으면서 5승 1패로 공동 선두로 나섰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랭킹 1위 캐나다, 2위 스위스, 4위 영국, 그리고 5위 스웨덴까지 제압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냥 금메달 그냥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싶으면 모르겠는데요.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이 후보까지 5명인데 모두 김씨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김시스터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김시스터즈? 네네. 그런데 이 선수들이 모두 경북 음성 출신이에요. 저랑 똑같네요. 음성하면은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신에서는 마늘을 많이 먹어서 이 선수들이 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선수들이 선수촌에 들어올 때 모두 휴대폰을 안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요. 오로지 컬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휴대폰을 들고 오지 않은 겁니다. 이 컬링이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릴 만큼 집중력, 정신력이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신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집중력을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여자 컬링 대표팀의 활약 더욱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메달 꼭 땄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마지막 훈련을 가졌다고 하던데요. 뭉클한 분위기가 좀 연출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화제와 관심을 모았던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드디어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2시 10분 스웨덴과 7, 8위 결정전을 치르는데요. 그 경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이 마지막 훈련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스웨덴전이 끝난 뒤에도 북한 선수들이 돌아갈 때까지 몇 차례 더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분위기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 한 30분 정도 훈련을 마쳤는데 훈련이 끝나기 전에 선수들이 자유롭게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하, 각자 같이요, 우리 선수들끼리? 그렇습니다. 네. 서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였던 거죠. 심지어 대표팀의 이 세러머니 감독과 이 박초로 북한집 감독도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이 세러머니 감독이 처음에는 올림픽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팀이 구성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함께 운동하고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는 한 팀이 됐고 가족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북한 선수들과 정이 많이 들어버렸어요. 심지어 북한 선수들이 돌아가면 울 것 같다. 그 선수들을 계속 돕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여자 단일팀 내일 오후 12시 10분에 스웨덴과 7-8위전을 치르는데요. 네, 이 조별리그에서는 우리가 스웨덴에게 0대8로 크게 졌거든요. 맞습니다. 내일 마지막 경기에서는 좀 잘 싸워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인데요. 러시아가 도핑 때문에 사실 검사를 알았잖아요. 또 러시아 선수가 도핑 의혹으로 문제가 됐다면서요. 네, 러시아가 지난 소치 올림픽 때 국가 주도로 조직적인 금지 약물 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명, 국기, 국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뭐 러시아에서 온 선수라는 의미의 OAR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지금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전하고 있는 선수도 나름 IOC가 깨끗하다고 판정을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올림픽에 나온 러시아 선수 가운데 또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바로 컬링 믹스 더블 종목의 이 동메달을 딴 알렉산드르 크루셸리치크라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검사 결과 금지 약물인 이 멜도니움의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멜도니움은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 그래도 금지 약물 때문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서 러시아 출신 선수들, 이 선수단은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IOC는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이 러시아 측이 도핑 기준을 잘 지키면은 징계를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도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IOC의 스킨의 시세가 됐고요. 징계 해제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자, 잠시 후 우리 봅슬레이 2인승 대표팀 경기가 펼쳐지죠. 그렇습니다. 오승종 소영호 선수가 출전하는 우리 봅슬레이 2인승 대표팀 네. 어제 1, 2차 경기에서 9위에 머물렀는데요.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1차 레이스 때는 11위였는데 2차 레이스에서는 3위로 올라섰어요. 3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2차 레이스에서 보여준 실력을 오늘 3차와 4차 레이스에서도 다시 보여준다면은 대역전 드라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과연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에 이어서 한국 썰매의 두 번째 메달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스포츠께서 또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 오늘 경기에서는 또 남자 500m 스피드 경기가 열리고요. 또 여자 팀추월 경기도 열립니다. 또 내일은 쇼트트랙 여자 1000m, 남자 500m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하게 되고요. 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여자 컬링은 2국과 7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 선수들, 대한민국 선수들 다들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성무 기자도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응원한다고 선수들이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한 명 잘하면 되지. 저도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다시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빛나는지도 모른다. 불곡산과 탄천 사이, 정자동의 오늘과 내일 사이, 2월 분당에 기다린 새로운 생활이 찾아간다. 분당 더샵 파크리버 031-539-0600 포스코건설. 좋은 상품이면 국내고 해외고 상관없이 직구하는 것처럼 올해는 우량 주식을 글로벌하게 거래하세요. 지금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아마존, 알리바바, 구글 같은 해외 주식과 다양한 해외 채권을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해외 투자까지 미래에셋 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 좋은 과천에
더 높은 자부심. SK건설과 롯데건설이 만나 과천주공 2단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과천 리버필드. 누군가의 부러움은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 모두의 부러움이 모이는 자리 과천 위버필드. 문의 1600-0676 3월 오픈 예정. 춘천이 바라보던 그 하늘에 세상보다 높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춘천을 내려다볼 40층 대단지 푸르지오가 온이동에 옵니다. 하늘까지 닿을 자부심.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3월 오픈 1811-1606 대우건설. 95.9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체는 꽤 빠르게 풀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돌 사고가 갑자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부근 3, 4차로 승용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남사부터 오산까지 갑자기 정체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부근 3차로에 현재 장애물이 떨어져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미리 차선 바꿔서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계절이 급작스레 봄으로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제 겨울이라고 부를 수 있는 2월 달도 열흘이 채 안 남았는데요. 남은 2월 내내 날씨는 끝으로 평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 후반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서울 영상 8도, 밀양은 13도로 3월 중순처럼 따뜻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한 차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 밖에는 따로 비 소식이 없어서 계속 한동안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날씨와 교통정보 박소영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기로 예술단과 후원단 등 인적 교류는 물론 김영남,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강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북미관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여야 의원 두 분하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관계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망까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말씀하셔야죠. 박용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시카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또 지금 뭐 선거하고 관계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백승주 의원님이 저 꼭 하시길래 저 한번 해봤어요. 자, 이제 토론으로 직접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올림픽 계기로 북한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특히 김여정도 왔지 않습니까? 두 분 이번 북한 고위급 방남 평가 좀 내려보시죠. 우리 박유진 의원님. 저는 이번 평창올림픽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요, 역대 최악의 흥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들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뭐 아이스하키의 최강 리그라고 하는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들은 안 온다고 그랬죠. 또뭐저 도핑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또 참여 못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쏴대니까 이게 저 바로 휴전선 바로 밑에서 무슨 올림픽이냐 이런 논란도 많아서 울지 말지 막 주저주저하는 외국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천만다행. 제가 사실 제일 살떨렸던 건 뭐냐면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밴쿠버에서 미국이 주재해서요. 한국전 참전 20개국 외무부 장관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에 재밌는 건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전부 다 외무부 장관이 참여했는데 미국만 국방장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저력 설명을 했겠죠. 이게 정말로 미국이 터키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게 헤드락을 걸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만다행 어쨌든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역할을 하고 있고 북에서도 어떤 압력이 상당했을 거예요. 그것도 공세에 대한 압력, 미국의 군사적 제스처 때문에 갖게 된 부담과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의 또 태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평창올림픽에서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의 큰 통을 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만한 정말 침착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응원의 말씀 보냅니다. 자, 백승주 의원님 좀 달리 평가할 것 같은데. 예, 진행자께서 그 북한 손님들의 방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제일 걱정했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평창이 주체한다는 것이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죠. 네. 그런 부분인데 저는 방한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방한.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계 방송을 하면서 자꾸 남측 어떻게 남측 이렇게 표현할 때 굉장히 귀에 거슬리게 들립니다. 뭐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닐 수 예,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의 어떤 성공적 개최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참가가 일정 부분 이렇게 그 체계적 관심을 끌고 참가금을 그렇죠. 늘리는데 저는 뭐 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기 직전에 여러 전체 안보 어떤 구도, 안보 정치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참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어떤 중요한 전기를 네. 마련해 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돼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 대표단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죠. 정부에서는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묵시적으로 전달했다 했을 수 있지만 네. 제대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참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일부 부분에서 북한의 또 정치 심리전에 우리가 선의가 악용된 측면도 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것을 관리하고 해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건 백 의원님, 백승주 의원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여정이 지금 친서 가지고 왔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친서.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계속 지금 불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회담한다는데 이것도 싫던데 뭐가 무서운지. 회담을 필요하고 네. 어쩌면 이 남북한 2차 정상회담 직접 자문위원으로서 활동도 했고 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제가 첫째 북한의 그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정상회담 하자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남북한 국가 간의 외교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 의전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가면 이쪽에 오고 또 상호 방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2번이나 갔습니다.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아, 그래. 평양을 2번이나 갔고 또 연세로 봐서도 그렇고 외교 프로토콜로 봐서도 그렇고 한번 오겠다 하면 제가 했는데 이게 뭐 상대도 아니고 자꾸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김정은이 간다는 게 좀 상상이 바뀌긴 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국가의 프로토콜상으로서는 그 당시에 백인 대통령 평양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열로 내가 왔는데 뭘 직책을 잡숴야지 이런 직책을 쓰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 어떤 평양을 한번 방문해달라 이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맞다 사리하다 맞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정리해놓고 그것을 이걸 타결하는 마지막 절차의 방법이 있고 하나 어려운 것을 돌파해가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둘 다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여건을 만들어가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의전상으로나 이런 남북관계에 충분히 많은데 우리가 3번 연속 평양을 찾아가는 것은 고민할 거 없어요. 안 맞거든요. 젊은 사람이니까 우리 자꾸 우리 가는 거 하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북핵 폐기가 전제돼야 된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우리 저 백승주 의원님 정도의 어떤 견해와 요청 사안이라면 저는 뭐 맞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은 뭐 말도 꺼내지 말라 이런 거예요. 평양에서든 서울에서든 정상회담하면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국제 공조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남한 내 어떤 뭐 분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하지 말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평양으로 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하지 말자. 그런데 대통령도 이미 성급하게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뭐 우물가에서 승용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북에게도 얘기한 거예요. 당장 자기들이 급해서 쫓아와가지고 정상회담 하자고 이렇게 매달리지만 아니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당신네들이 우리하고도 이렇게 하듯이 북미 대화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라.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 요구 조건을 지금 걸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어떤 기준, 원칙 이게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급하게 하다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핵 폐기 안 되면 정상회담 안 된다. 이 얘기도 좀 틀렸다고. 이것도 성급하다고. 그러니까 북핵 폐기가 목적이지 북핵 폐기가 전제가 아닌 거예요. 북핵 폐기는 출구지 입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국제적인 목표, 한미 간의 공동 과제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정상회담도 또 북미 간의 대화도 남북 간의 대화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대화 노력들이 전제되고 가는 거지 북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해버리면 그냥 서로 계속 으르렁거리고 싸움이나 하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백승주 의원님. 이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 낸 성명과 또 입장들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앞에 가장 중요한 북한 행제를 부시로 그리고 북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전기가 되는 그런 정신이 있는 대단히 되죠. 지금의 북한 입장은 봤을 때 그런 데 대해서는 북핵을 끄자고 내지도 말라. 북한 핵을 인정하라. 오늘 인정하라. 완강한 북한의 그 입장을 봤을 때 지금의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대담을 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난다. 이런 입장이지. 북한 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것을 의제로 삼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생각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발견된다. 그래도 저는 그렇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프로토콜상으로 의전상으로는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서울에 와서 3차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그림이 맞다. 자, 우리 백승주 의원님은 북미대화 가능성은 북미대화가 아까 그 이야기 됐던 것이 아마 한국 전쟁이 정지되다. 그 다음에 어떤 합의안을 만든 것이 1994년에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 제네바 합의라 그러죠. 제네바 합의가 됐을 때 북미 대화가 된 거. 그 다음에 북미 공동선언이 있었던 98년에 1차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인데, 그때 특히 2차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진행될 때는 지미 카터 역할을 봐야 됩니다. 지미 카터가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6월 16일로 기억됩니다만 거기서 6월 16일 갔을 때 그때 영변정밀 폭격 계획이 그때 김일성에게 전달돼서 북한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거죠.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거나 간절해야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북한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올림픽 참가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서 참가했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이제 핵을 보유한 것을 대한민국 인정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참가했거나 이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북한이 정말 핵의 폐기라든지 이런 우리가 원하는 핵 정책의 변화를 전제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때 나와야 된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박용진 의원님도 이전에 한번 저 대화할 때 간절한 그 두려움 또 작동되고 있지 않냐. 굉장히 그 제재에 대한 그 고통이 심화되는 국면이라고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저작거리 말로 북이 쫄았다 이런. 아유, 그게 좀 있어요. 의원님이 또 갑자기. 왜냐하면 겁을 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적인 액션에 대한 상당한 어떤 뭐 중압감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공포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오늘 어디 분석을 하는 걸 보니까
장마당 중심의 경제 체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 경제 봉쇄가 먹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어떤 시장 경제 이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쌀주머니만 잘 틀어지면 끝났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상당히 북으로서는 경제 제재와 군사적 압박 이것이 다 이제 먹히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요. 자,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어요. 이거는 잘된 전략입니다. 저는 지금 뭐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멱살 잡고 쌍꺼풀을 터뜨릴 것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오늘 같이 소풍 가자고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한 어떤 의제들을 가지고 그런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소프트한 어떤 의제들 그리고 민간의 경유 협력 화해 국면을 많이 넓혀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뢰를 쌓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북미 대화는 저는 완전히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북미 간의 대화가 없이 남북 대화만 간다. 또 이것도 상당히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하고 마침 미국에서도 군사적 압박은 계속해서 하겠다. 경제 봉쇄도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 북한과의 대화에 이것도 열어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북미 대화의 국면도 곧 온다고. 자, 배경 이거 받을까요? 예, 이산가족 상봉은요. 제가 일할 때 2015년 8월 24일에 북한이 8월 4일 목함지대를 걸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김양근이 내려오고 자기들이 대화하자고 한국 이야기해서 20일날 김양근이 내려오고 한병서가 내려오고 우리 안보실장하고 대화를 해서 그때 합의령 이산가족이 들어있어요. 북한 안 지킵니다. 이산가족은 몇 대 정부의 모든 정부가 이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에 제안했던 겁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좀 받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안 받을 거로 보고요. 이산가족하고 핵 문제는 같은 가치와 같은 수준 가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산가족은 저는 뭐 이산가족 상봉은 이때까지 다 해왔고 이산가족 상봉은 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짧게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박 의원님한테. 지금 4월로 우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례적이고 늘 해오던 거고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군사훈련을 뭐 안 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한미 두 정상 간의 연기를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연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재개를 한다는 얘기고요. 적절한 시기, 적절한 규모, 방식 그런 부분들을 한미 간에 다시 합의해서 재개할 거라고 봅니다. 두 분 의원님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이거 마무리를 보신 것 같은데 아주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본 그 네. 아베 총리한테 한미 훈련 재개 문제가 얘기했었죠. 내정 간섭 있잖아요. 그 톤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 북한에 지점을 해야 대해서도,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 내정에 그래도 훈련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해서 안 된다. 당당하게. 까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지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새롭게 하이퍼스 특별하게 하이퍼스 타고는 역시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강남의 반하고 공간을 놀랐다. 강남 한가운데 품격과 자부심으로 또 하나의 아이파크가 찾아옵니다. 강남의 중심 위에 소형의 가치 위에 노년 아이파크.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 3월 동시 오픈 예정 1600-4785 HDC IN콘스. 바람이 분다. 남양주 오남역에 스타일스의 바람이 분다. 자연을 품은 주거 요건 4호선 오남역 2019년 개통 예정 서울로원이 매정 거장. 살기 좋은 오남 서희 스타일스. 사람 중심 자연 중심 서희 건설이 지을 예정입니다. 조합원 가입 문의 031-963-8100 양지호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시 만들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위해. 이것은 하이브리드의 전례 없는 변화. Wild Hybrid Camry Toyota.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100% 출자한 예다함 상조를 아십니까? 스승처럼 든든한 믿음의 예로부터 대쪽보다 올곧은 정직의 예에 이르기까지 예다함은 상조 문화의 본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조의 더 바른 예. 예담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거제 벨버디어에서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이제까지의 리조트와는 차원이 다른 거제 벨버디어. 기대하세요. 2018년 7월 하나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인터넷 라디오 미니.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는 당신. 눈는 안나 안전 운전자로 임명합니다. 현대해상 하이카.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엄마야 당장 고민할 때마다 햇살 담은 두 가지 감자. 이젠 모든 요리할 땐 입맛대로 쉽게 나는 내 거야. 풍부한 햇살 담은 양조 감자. 한디원 디자인 넘버원. 한디원 취업도 넘버원. 디자인 실무 교육과 취업을 원한다면 한디원. 총장명의 학위를 원한다면 한디원은 한성대학교 부설 디자인 아트 평생교육원입니다. 출산 준비물 어디서 살까? 베이비 엑스포. 유모차 카시트는? 베이비 엑스포. 신제품까지 모두 보고 싶다고.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있잖아. 출산 육아의 모든 것 미베 베이비 엑스포. 3월 1일부터 4일까지 재택에서 만나요. 검색창에 미베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건강한 하루 활기찬 아침 자연의 품격. 슈퍼푸드도 건강식품도 자연의 품격. 여기 다른 건강 선물 자연의 품격.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평창올림픽 북한응원단이 인제 스피디움으로 우리를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도 인제 오시나요? 인제에서 만나면 우리 모두 참 반갑겠습니다. 하늘 내린 인제.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가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목지가 뻐근해.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자연전이 안 말자 거짓말. 콕콕콕 거짓말 거짓말 안 말자. 치과 치료비 걱정에는 메리츠 치아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무제한. 자주 하는 떼우기 치료 개수도 무제한. 치과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치아보험. 검색해보세요. 메리츠 치아보험. 특약 가입 시 보장되며 질병치료 시 90일 면책 적용. 1년 미만 감액 가능합니다. 가입 시 이상을 확인하세요. 임플란트 브릿지 개수 제한 없는 메리츠 치아보험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MBC 8시 뉴스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스웨덴을 꺾고 공동 1위에 오르며 준결승 진출에 추격하고 있습니다. 피겨 아이스 댄스에서 미뉴라, 알렉산더 갬린조가 깔끔한 연기를 선보이며 프리댄스에 진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황희준 기자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이 오전 전승을 달리던 스웨덴에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초반 3엔드까지는 1대1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지만 6엔드와 8엔드 우리 대표팀이 2점씩을 얻으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최종 스코어 7대6 승리로 예선 성적 5승 1패가 된 우리 대표팀은 스웨덴과 공동 1위에 오르며 준결승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피겨 아이스 댄스 쇼트 댄스에 나선 미뉴라 알렉산더 갬린조는 실수 없는 연기를 선보이며 시즌 최고점인 61.22점을 받았습니다. 24개 출전팀 가운데 16위를 기록하며 상위 20위까지 주어지는 프리댄스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민유라 갬린은 내일 오전 10시 홀로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평창의 음반 위에서 프리댄스 연기를 선보입니다. 잠시 뒤엔 남자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이 500m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장거리 에이스 차민규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오태범 그리고 김준호가 깜짝 메달에 도전합니다. 또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전에선 극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노선영과 김보름, 박지우가 지난 올림픽 챔피언 네덜란드와 맞붙습니다. 남자 봅슬레이 2인승 예선 1, 2차 시기에서 9위를 기록한 원윤종, 소영우도 오늘 저녁 3, 4차 시기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황희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등 통상 압박과 관련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이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파행으로 치달았던 임시국회가 13일 만에 정상화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며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정상화 합의는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3인의 정례 회동에서 민주당 측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거취와 관련한 법사위 퇴장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이 정상화에 협력하겠다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전담 수사팀이 2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 120억 원은 다스 여직원의 개인 비리로 거듭 확인됐고 따라서 정호영 전 특검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다스 비자금 120억 원에 대해 검찰이 2달간의 재수사 끝에 내린 결론은 다스 격리 여직원의 횡령이었습니다. 120억의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했지만 이미 드러난 120억 원은 격리 여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거라는 기존 특검의 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수사팀은 120억 돈 일부는 격리 직원이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팀은 다스 경영진과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120억 원의 실체는 횡령으로 결론되면서 추가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된 부분은 수사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성호 전 사장 등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액수도 상당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영국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이를 입증할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점은